자, 챕터 2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자, 제1절 재판의 기본 개념. 자, 재판의 종류를 보죠. 자, 종국 재판이 있고 종국 전 재판이 있습니다. 자, 의의를 보시게 되면 종국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소송을 그 신급에서 끝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죄 무죄 판결이 있고 그다음 관할 위반이 있고요. 공소기각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어요. 두 가지 모두 말합니다. 면서가 있고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1번 체크, 2번 체크. 3번 일단 몰라도 돼요. 1번, 2번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종국재판 같은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의 원리가 강조되기 때문에 이 재판을 한 법원은 지멋대로 취소 변경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1심 재판이 끝났잖아요. 불만이 있다 그러면 상소, 2심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상소가 가능하다. 자, 됐습니다. 자, 종국 전 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재판이라고 해요. 중간재판. 그래서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에 관한 재판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국재판의 종류로서는 각종 결정, 각종 명령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석 허가 결정, 결정이죠.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 결정이고요. 퇴장 명령, 명령이죠. 그래서 끝에 결정이 들어가거나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이 종국전 재판이 종국전 재판.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공소기각 결정이 있죠. 이 공소기각 결정은 일로 와요.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 공소기각에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은 종국재판이지 종국전 재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 종국전 재판 같은 경우는 법적 안정성이 아니고 한목적성 원리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 변경할 수 있어요. 그 점에서 왼쪽에 나와 있는 종국재판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종국재판 같은 경우는 원칙이라 그랬어요. 원칙으로 상소가 불허된다. 상소가 불허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 예외는 우리가 저 앞에서 약간 한두 개씩 배운 적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상소가 안 된다. 근데 종국재판은 원칙적으로 상소가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형식 재판이라는 것이 있고 실체 재판이 있습니다.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에 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오로지 절차, 형식적 요 두 가지만 따지고 반면에 실체 재판은 사건 실체를 따지는 거죠. 실체적 법률 관계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체 재판은 본안 판단이고요. 형식 재판은 본안 외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먼저 종류부터 볼게요. 자, 종국전 재판은요. 종국전 재판 이것은 모두 형식 재판이 형식 재판. 반면에 종국 재판에 있죠. 종국 재판 앞에서 여기 1번하고 2번 잘 봐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유무죄 판결이 있고 관할 위반, 공소기각, 면소가 있는데 요 유무죄는요. 요 유무죄 판단은 뭐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일로 와요. 일로. 그래서 유무죄 판단은 실체 재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이 종국 재판 중에서요. 여기 관할 위반하고 공소기각 판결 결정 있죠. 면소 요 세 가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가지는 여기 형식 재판으로 와요. 요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검사가 기소하잖아요. 기소를 한다. 법원에 그렇죠?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먼저 뭘 판단해요? 검사가 기소한 것이 형식에 맞는지 형식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따져봐요. 그걸 형식 재판에서 따진다고. 형식 재판에서. 아시겠죠? 여기서 뭐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1번 관할 위반. 형법 배우신 분들 제가 설명했을 텐데. 두 번째 공소기각. 세 번째 면소. 이런 것을 여기서 따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관할도 지켰고 공소기각 결정 사유 판결 사유도 아니고 면소 사유도 아니다고 하면 아하 형식을 제대로 갖췄구만. 그래서 그때 뭘 따져봐요? 그때 실체를 들어가요. 실체를 따진다. 뭐 강간을 했는지 절도를 했는지 그쵸? 실체를 따진다. 실체 재판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뭘 따져요? 여기서 유죄하고 무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유죄가 나왔다고 했을 때 선고유예, 집행유예 전부 다 유죄 판결 일종이잖아요. 선고유예, 집행유예 그 다음에 실형이 나오게 되면 그때 어디 갑니까? 그때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교도소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식 재판을 먼저 하고 형식이 구비가 되면 그 다음에 실체 재판을 따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형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형식 재판에서는 판결, 결정, 명령 세 가지 다 나올 수가 있고요. 실체 재판에서는 판결밖에 안 나와요. 자, 기판력 나왔네. 기판력. 자, 실체 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인정되죠? 실체 재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판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형식 재판 같은 경우에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는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를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면소 판결을 제외하고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이 면소 판결은 뭐가 된다? 이건 기판력이 발생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유무죄 판결하고 면소 판결 이 세 가지는 뭐가 된다?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꼭 좀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볼게요. 먼저 판결. 수소법원에 따른 종국재판의 원칙적 형식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무죄 판결, 그 다음에 관할 위반, 공소기각, 면서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구두변론의 원칙이 구두가 원칙이다. 그리고 이 판결 내릴 때 반드시 이유를 명시를 해야 돼요. 그 다음 공판장에서 판결서에 의해서 선고하면 되고요. 불법 방법으로는 항소와 상고가 있어요. 됐죠? 자, 결정은요. 수소법원에 따른 종국 전 재판의 원칙적 형식이다 그랬습니다. 이 명령도 종국 전 재판이죠. 두 가지가 종국 전 재판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등 개별법관이 행하는 재판을 말하고요. 그 다음 이 종국전 재판 같은 경우 말씀드렸고 종국재판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 다음 명령은 말씀드렸듯이 모두 다 종국전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의 공판기일 지정이라든지 퇴정명령인데 등등인데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약식명령은 뭐다? 명령이 아니라 독립된 형식의 재판이다. 그래서 약식명령이 여기서 빠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명령에서 빠져요. 자, 다음 이 결정과 명령은요. 구두변론을 요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필요하다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조문 나와 있을 거예요. 조문. 여기 나와 있죠. 결정이나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뭘 할 수 있다?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이 조문이 위에 거네요. 자, 이또 결정명령은 구두변론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 2항이죠. 2항. 이 2항은 14년도 간부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판결은 다른 규정이 없다면 구두변론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판결, 결정명령 차이점 받으시고요. 그 다음 결정명령은 필요하다면 사실조사할 수 있고요. 사항 그냥 읽어보시고. 자,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 결정하고 명령은 조서에만 기재 가능하고요. 그 다음 결정은 불법 방법으로서 항고, 재항고가 있고 그 다음 명령은 일반적인 상소 방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소 방법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이의신청이라든지 준항고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이 도표 내용은 그 간부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일반 채용에서는 20문제다 보니까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졌는데 40문제 나오는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숙지 좀 해두시고 기본기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재판의 성립. 자, 내부적 성립이 나오고 밑에 외부적 성립 나오네요. 자, 먼저 내부적 성립.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당해 사건 심리에 관여한 재판기관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자, 사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그쵸? 관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부적 성립에 관여했다고 했을 때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때는 뭐가 됩니까? 항소나 상고이가 됩니다.
이 관련 판례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먼저 성립시기 볼게요. 자, 합의부 재판. 자, 합의부 구성원인 합의가 있을 때 내부적 성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과반수 결정이고요. 이 재판 합의 내부 성립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독 판사 같은 경우는 혼자니까 합의가 없죠. 그래서 재판서 작성할 때 그때 내부적 성립이 되고요. 작성이 없을 때 재판서 작성할 때 내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고지할 때 또는 선고할 때 내부적과 외부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때는 자, 효과 보세요. 내부적 성립이 되었다면 그때 그 후에 경질되었다 할지라도 공판 절차를 갱신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건 앞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출입니다. 이 점은 기출 효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부적 성립. 재판을 받을 자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외부적 성립이라 하는데 언제 성립됩니까? 선고시죠. 또는 고지시 이때 발생한다. 성립한다. 판례 볼게요. 자,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등본을 모사, 팩스죠. 팩스로 구치소장에게 송부를 했을 때 그 재판 고지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일까? 구치소장에게 송부되었을 때일까? 아니면 수용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게 전달될 때일까? 어딜 것 같아요? 판례 뭐라 보고 있습니까? 여기 구치소 소장에게 송부된 때이지 수용자에게 전달된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심하시고. 다음 고지 방식. 자, 재판의 선고 고지는 공판정에서 요 재판서에 의해서 재판서. 그쵸? 그 기타의 경우에는 즉 공판정 외란 말이죠. 그때는 등본의 송달, 재판서 등본의 송달이라든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됐고 일단 끊고요. 단선됐습니다. 일단 원칙이 뭐다? 공판정에 정해졌다면 재판서에 의하고 공판정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등본의 송달이나 기타 적당한 다른 방법으로 해주면 되고. 자, 됐죠? 이 지문 자체가 잘 나와요.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볼게요. 재판의 선고 고지는 이미 성립한 재판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부적 성립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선고 고지 가능해요. 가능하다. 이것도 기출이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밑에 재판의 선고 고지는 재판장이 하죠. 그렇죠? 재판장이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선고하면 주문 낭독하고 이유 요지를 설명하면 되고요. 또 밑에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훈계까지 뭐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구속력 볼게요. 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하면 이 종국재판은요. 종국재판은 앞에서 도표에서 말씀드렸듯이 함부로 취소, 철회, 변경이 안 돼요. 변경이 안 된다. 그러나 종국전 재판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종국전 재판은 도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철회, 변경이 가능하다. 자, 조문 갑니다. 자,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언제부터 진행합니까? 선고 고지한 날로부터죠. 밑줄 쫙 그시고 선고 고지한 날로부터 상소 제기기간을 셉니다. 됐죠? 이날이 아니에요. 요 체크하시고요. 자, CF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가 아니다. 그쵸? 선고나 고지한 날부터이다. 이거요. 자, 판례 나왔네요. 자, 공판장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불출석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셉니다. 자, 실효 나왔네요. 자, 무죄, 면소, 형면제, 형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그 다음 벌금 나왔고 과료 나왔을 때 영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됐죠? 더 이상 구속시킬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무죄가 나왔거나 면소가 나왔거나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전부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벌금, 재산형이 나왔을 때도 전부 다
구속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영장은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집행력 나왔네요. 재판 확정에 따라서 집행력이 발생하고요. 자, 결정과 명령은요, 고지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죠. 자, 간한 명령 같은 경우는 선고 즉시 집행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재판서 봅니다. 자, 법 좀 볼게요. 자,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재판서. 일단 끊고요. 결정 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는 대신에 조서에만 기재할 수 있다는 것도 도표에서 말씀드렸어요. 앞 페이지에서. 됐고, 그 다음에 기재사항. 주문 나왔네. 읽어보시고요. 이유 보세요. 이유요.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한다. 그쵸? 그렇지만 결정과 명령은 예외라. 결정과 명령은 이유 명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판결은 뭐죠? 판결은 이유를 명시해서 해야 돼요. 근데 결정과 명령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자, 40조. 재판서에는 재판받을 자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를 기재해야 되고요. 법인인 때에는 명칭과 사무소 기재하면 되고요. 그리고 판결서에는 이 기소한 검사하고 공판 관여 검사, 그다음 변호인 이름 다 적어야 돼요.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입니다. 재판하지 아니한 법관은 서명날은 안 되고 재판한 법관은 서명날은 해야 돼요. 이 재판장이 서명날을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법관이 하면 되고요. 다른 법관이 서명날을 할 수 없을 때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을 하면 됩니다. 판결서, 기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의 경우에는 1항, 2항 서명날인에 가름해서 그때는 기명날인으로 할 수 있어요. 앞에는 다 서명날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재판서가 아닌 재판서는 서명날인은 하지 않고 뭐로 가능하다? 기명날인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41조 3항에 따라 서명날인에 가름해서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재판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재판서는 이게 무슨 말이? 이것은 뭐다? 이것은 반드시 서명날인 서명날인하는 재판서를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명날인할 수 없다는 재판서는 무슨 말이다? 반드시 서명날인해야만 하는 재판서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는 이 판결과 각종 영장에는 감정유치장이라든지 감정처분 허가장을 포함합니다. 즉, 요 판결문, 각종 영장 있잖아, 그쵸? 판결문과 각종 영장은 뭐다?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서명날인 해야 되는 것이지 기명날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그런 뜻입니다. 됐고요. 이것도 기출이에요, 기출. 자, 재판과 재판서의 관계입니다. 자, 판례를 보죠. 자,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죠. 판결 원본 기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와 판결 원본 기재의 형이 다를 때에는 검사는 이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집행하면 됩니다. 판결 원본에 기재된 형을 집행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경정 보죠. 재판서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리고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경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망 체크하시고 이 경정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 조항이 있습니다. 이 숙지를 해두시고요. 자, 끊고 다만 재판에 의해서 적법한 상소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판례 보죠. 자, 여기 경정 방금 조문을 읽었는데요.
자, 이미 선고된 이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이 경정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선고된 세모 칠게요. 자, 색깔 칠하시고. 자, 또 위 규정의 밑에죠. 자, 경정 결정은 주문에 기재하는 겁니다. 주문에 기재하는 것이지, 따라서 이 판결 이후에 기재한 것은 경정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것은, 자, 이미 선고된 판결 내용을 바꾸는 것은 경정이 안 된다. 그리고 경정 결정은 주문에 기재하는 것이지 이유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올해 9급 검찰직 시험에 나왔죠. 자, 재판소 송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7일 동그라미. 자, 7일 내에 피고인에게 등본을 송달해야만 됩니다. 숫자 알아두세요. 자, 끊고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초본을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7일짜리는 밑에 판례 나와 있지만 훈시 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색깔 칠하고요. 자, 2항 불구속 피고인과 무죄 등 규정에 의해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입니다.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판결서 등본이나 초본을 송달합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송달할 필요 없지만 신청을 요건으로 해서 송달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조문입니다. 검사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그리고 재판을 기재한 조서 등 초본을 재판 선고 고지한 때로부터 빨간 펜으로 10일 동그라미 10일 내에 검사에게 송부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원칙이고요.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가 됩니다. 자, 조심할 것은 숫자죠. 과거 기출입니다. 조심할 것은 14일 아닙니다. 14일 이내, 즉 2주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앞에 피고인에게 등본 송달하는 것은 7일이죠. 7일이고 검사에게 송부하는 것은 10일입니다. 자, 피고인 기타 소송 관계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재판을 기재한 조서 등 초본 교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동사무소 가서 등본을 떼더라도 1,000원을 납입하고 등본을 교부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 역시 이 등초본 교부 청구할 때 비용을 납입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범위 보시고요. 자, 재판서,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은 원본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부득이하다면 등본에 의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